지금부터 LMO에 대해 발표할 23번 한정은입니다. 우선 LMO는 유전자 변형 생물체라고도 부르며 현대생명공학 기술을 이용하여 새롭게 조합된 유전물질을 포함하고 있는 동물, 식물, 미생물 등 모든 살아있는 생물체를 의미합니다. 즉 현대 생명공학 기술을 이용해 생물종의 유전물질을 인위적으로 변형시킨 생물체로서 2001년 1월 체결된 바이오 안정성에 관한 카르타헤나 의정서와 국내 이행법인 유전자 변형 생물체의 국가 간 이동에 관한 법률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GMO는 많이 들어봤는데 LMO는 뭐지?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을 텐데 보통 같은 의미로 통용되는 경우도 있지만 GMO가 더 큰 범위라고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즉 LMO를 GMO의 한 종류로 보고 가공된 GMO는 LMO에 포함시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LMO는 살아있음을 강조하는 용어로 그 자체가 생식 및 번식이 가능하여 생물 다양성에 위해를 줄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강조한 카르타헤나 의정서에서 합의한 개념이고, GMO는 유전자 변형된 모든 생물체를 일컫는 용어라고 보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보통 유전자 변형이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다음으로 LMO의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동물, 식물, 미생물에서 유용한 특성을 결정하는 유전자 혹은 필요한 특성을 탐색하여 DNA를 추출합니다. 다음 원하는 형질을 가진 유용 유전자를 분리하여 이 유전자가 다른 생물체 내부에서 효과적으로 작용할 수 있도록 벡터 DNA 내부에 유용 유전자를 삽입합니다. 3단계로 목표로 하는 대상에 유용 유전자를 이식하여 형질을 전환시킵니다. 마지막으로 새로운 유전자가 삽입되어 형질이 변화된 세포를 조직 배양하여 식물체로 재분화시켜 원하는 개체를 선발합니다. 이후 인체 위해성, 환경 위해성 등 안정성을 평가하고 국가 지정 기관에서 심사를 거쳐 해당 기관의 품종 등록 및 허가를 받아 상품화시킵니다. 식물에서는 아그로박테리움법과 입자총법을 주로 사용합니다. 아그로박테리움법은 식물의 종양을 유발하는 토양 세균이자 식물 간의 유전자를 전달하는 특징이 있는 아그로박테리움을 이용하는 방법으로 이 특징을 이용해 LMO에 사용합니다. 그 자체가 식물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플라스미드가 들어가 병을 일으키기 때문에 이를 이용해 식물 세포에 유용한 유전자를 이식합니다. 이때 플라스미드는 세포 내에서 핵 이외의 세포질 속에 있는 DNA를 말하며 여기에 특정 유전자를 집어넣어 DNA 운반체인 벡터로서 이용합니다. 입자총법은 유용 유전자를 금 또는 텅스턴 입자에 코팅한 후 그 입자를 고압가스의 힘으로 혹은 정기적으로 변형될 식물에 밀어넣어 유용한 유전자가 직접 들어가도록 하는 방법입니다. 동물에는 미세주의법과 위생물을 이용하는데 미세주의법은 수정란에 직접 유전자를 넣는 방법으로 다양한 동물에게 응용이 가능하지만 성공률이 낮은 편이고 막대한 비용이 듭니다. 미생물을 이용하면 화학, 온도, 전기 등을 이용해 미생물 세포막에 물리적인 자극을 주어 유전자를 삽입하여 이용합니다. LMO는 많은 분야에 이용되는데 우선 식물은 1990년대 기존 육종 기술의 한계를 극복하고 작물의 생산성과 농경법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 해충 저항성, 제초제 내성 등에 집중하여 발전하였습니다. 미생물의 경우 대량 생산에 용이하다는 장점을 활용하여 화학, 농업, 식품, 의학 등에 활용되었으며 1982년 유전자 변형을 이용한 대장균에서 생산된 인슐린이 치료제에 쓰이기 시작하면서부터 활발히 연구가 되었습니다. 화학 분야에서는 세제, 표백제 등에 이용되고 농업 분야에서는 미생물 농약, 사료 가공에 대해 이용되며 의학 분야에서는 의약물질 생산에 이용됩니다. 이 자료에 나온 것처럼 갈변 방지 사과, 가뭄 내성 옥수수, 해충 저항성 옥수수, 파란 장미, 황금쌀, 발암물질 저감 감자, 바이오매스 옥수수 등에 이용합니다. 특히 갈변 방지 사과에 대해 알아보면 깎아놓아도 3주간 갈변하지 않는 사과로서 LMO 기술을 이용하여 폴리페놀 산화효소인 PPO가 적은 사과를 유전자의 염기 배열을 변화시키지 않고 발현을 인위적으로 억제하는 기술인 침묵 기술을 이용하여 개발하였습니다. 추가로 무르지 않는 토마토도 살펴보면 토마토를 무르게 만드는 유전자와 결합해 기능을 억제하는 유전자를 LMO를 이용하여 플라스미드에 끼워 넣어 개발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동물에도 활발히 사용이 되는데 연구 초기에는 임상 실험을 위한 실험용 동물 개발을 이루어졌고 이후에는 의약물질 생산, 의료용 장기 생산 등에 활용할 수 있는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1982년 슈퍼마우스의 등장으로 가시화된 이후 장기 이식 가능 동물 개발 등 다방면에서 연구가 진행되고 있으며 농업 분야, 산업 분야, 의학 분야, 축산업 분야 등 여러 분야에서 활발히 이용되고 있습니다. 예시로는 LMO를 통한 염소젖에서 혈액 응고제를 얻는다거나 댕기열 매개체인 모기 감소를 위해 모기를 만든다거나 빨리 생장하는 연어를 만든다거나 환경오염 해결을 위한 인분해 효소 유전자가 과발현되는 돼지를 개발하는 것이 있는데 이 중 유일하게 돼지만 상업화에 실패하였다고 합니다. 장점으로는 앞에서 말했듯이 전통 육종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자연적으로 교배가 불가능한 생물종의 유전자를 이용하여 대체적으로 전통 방법에 비해 시간과 비용이 적게 든다는 것이 있고 장점과 단점에 대해 비교를 하자면 장점에는 농사의 편리 제공, 비용 절감 효과, 상품 가치 상승, 인류 보건 혜택이 있는데 해충, 바이러스 등의 피해를 감소시켜 수확량을 증가시키고 인구 증가로 인한 식량 부족 현상을 극복하고 제초제, 살충제, 살포 횟수를 감소시켜서 환경에 이로움을 줄 수 있고 노동력을 감소시켜 이익을 창출할 수 있고 식량 가격에 안정을 줄 수 있습니다. 단점으로는 인체 위해성에 대한 우려, 자연 생태계 교란 가능성, 일부 대기업의 독점, 농가 생산 비용 상승 가능성이 있는데 다른 식물들로 유전자가 옮겨가 생태계 교란 등의 문제가 생길 수 있고 자본력을 갖춘 일부 거대 기업에서 개발이 진행되고 개발된 종자에 대한 이들의 독과점으로 인해 경제적 압박 효과로 인해서 가격이 상승할 수 있는 단점이 있습니다. 한국바이오안전성정보센터에 따르면 2019년 기준 LMO에 대해 잘 알고 있다고 답한 사람이 29.9%, 유전자 변형 기술의 도움 정도를 묻는 질문에 도움이 된다고 답한 사람이 72.8%였지만 LMO 우려점 중 인체에 대한 안정성에 의문이 든다는 항목의 54.1%가 답변하였고 안정성에 대한 인식 질문에서 안전하지 않다는 측이 53.4%에 달하였습니다. 이런 수치를 보았을 때 바로 LMO의 적극적인 도입은 어려워 보이지만 안정성 증명 등의 과정이 있다면 가까운 미래에 매우 익숙한 기술이 되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